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작을 하시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네. 이번 주에도 돌아온 제 한국어 팟캐스트에 처음 오시는 새로운 게스트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로봇 같아. 아니요. 자연스러워요. 네. 아무래도 제 채널에 처음 나오시긴 하지만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보신 여러분들, 저는 솔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로 네. 태용쌤이랑 처음 하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저도 한 1년 넘게 했으니까. 1년 됐구나. 1년? 2년? 저도 선생님처럼 시간 감각이 약간 없어요. 매일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팟캐스트는 아마 2년쯤 됐을걸요? 근데 그 게임 채널은 더 오래됐죠. 그건 한 3년인가? 됐을 거예요. 와. 근데 게임 채널을 하다가 갑자기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게임 채널이 그냥 보면 쉬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되게 고도의 계산과 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재밌게 게임하면 될 것 같은. 아니에요. 그 백조의 물 아래 다리처럼 항상 두뇌 풀 가동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크게 즐기지 못하고, 한국어 해야 해. 이렇게. 네네네. 선생님 요즘도 게임 하세요, 근데? 요새 한참 동안 안 하다가 진짜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무슨 게임 하세요? 선생님 보통 작은 인디 게임 많이 하시죠? 네네. 인디 게임들이 그 이야기 들려주기 좋아서. 네,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버워치를 해요. 그래서 네. 이거 그래요? 약간 근데 그걸 욕밖에 안 해가지고 게임할 때 딱 한 번은 학생이랑 같이 했었는데 학생이 처음 듣는 그런 욕만 배워가가지고 이거는 역시 약간 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저는 예전에 학생들이랑 스타듀밸리라는 게임 아세요? 알죠. 농장 게임. 농사 짓는. 그것도 한 적 있고, 무인도에서 집 짓고 사냥해서 음식 먹고 이런 게임도 했었거든요. 약간 서바이벌 이런 게임. 네네. 근데 그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가서 나무 가져와. 맞아요. 죽여. 네. 야, 나쁘지 않다. 좋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가 오늘 주제가 있는데. 아니, 근데 혹시 제가 게스트인가요? 제가 약간 그런, 계속 말을 하려는. 네. 근데. 약간 진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잘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어색한 거 싫어하고, 질문이 되게 많아요. 최고다. 그쵸. 선생님 대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채널 주세요. 달라고요? 아니요, 어쨌든 제가 게스트로 나온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 얘기로 할까요, 오늘? 바꿀까요? 나쁘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주제는 아무래도 둘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또 선생님은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은지 그런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 테마의 이야기 같아서. 그거 맞아요. 저 사실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영어랑 스페인어 두 개를 공부했는데 둘 다 정말 다르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약간 공부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그냥 오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 나름 언어 선생님이니까 공부 팁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는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몰라요. 모르거든요. 아, 네. 영어를요, 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진짜 원어민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원어민 수준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죠. 진짜 어렵죠. 근데 제가 외국에 살거나 예전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을 때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변명은 아니지만, 근데 영어를 이렇게 직접 사용한 지는 꽤 오래돼서, 사실 최근에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는 그 다른 팟캐스트 채널에서 맞아요. 하프 앤 하프 그 채널. 네네 맞아요. 거기서 만우절 특집으로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에피소드를 했거든요. 못 봤어요. 진짜요? 아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막 영어로 막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실력이 떨어졌더라고요. 조금 힘들었어요. 네. 언어는 안 하면 녹슬어요. 점점 더 녹이 슬고 사라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진짜로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한국에서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다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가짜 공부. 왜냐하면 저희가 10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저 대학교 갔을 때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제가 평창 올림픽에서 일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갈 뻔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갈 아무튼. 뻔했구나. 네, 아무튼. 왔으면 우리 그때부터 친구 했었을 텐데. 네네. 제가 네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근데 외국인이랑 진짜 하이 하고 끝. 그때 진짜 너무 약간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 말을 한마디도 못하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진짜 말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었어요? 괜찮았었어요? 저도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 알파벳을 배운 건 6살 때였어요. 7살 때였나?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빨간 펜 윤 선생님 그런 거 그 집에 오시는 선생님 불러서 알파벳은 배웠어요. 그냥 애플, 바이시클 이렇게 읽는 것만 꼬맹이 때 배웠고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안 배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열심히 안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소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식 영어 공부. 맞아. 네,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단어는 많이 외우고 맞아. 그리고 그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읽어야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저희 거의 읽기 연습. 맞아요. 그래서 읽기는 어느 정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저도 20살이 되고 그냥 진짜 야생의 외국인. 그냥 진짜 사람. 진짜 외국인 네, 사람. 진짜 외국인. 책 이렇게 말고 사람. 네, 만났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랑 말랑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우여곡절 끝에 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저의 과거는 그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궁금하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했어요? 나 처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맞아. 공부할 진짜 때, 영어. 네. 진짜 언어 공부.
그때는 이게 영화 보는 걸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영화를 옛날에는 넷플릭스 같은 게 없어서 많이 그 다운을 받아서 맞아. 응. 불법으로 다운을 불법 받아서 다운. 불다. 포인트 주고 다운 받아서 괜찮아요. 저도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아서 보는데 거기에 영어 자막을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누가 막 블로그에 영어 자막을 딱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그 영화 배우들 대사를 따라 했었어요. 그 랩몬스터, BTS, 아, 그래요? 네. 프렌즈 보면서 다 따라 했었잖아요. 아, BTS랑 똑같이 공부를 하셨군요. 그럼 위험한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감히 그분들을 저를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쉐도잉 하신 거죠? 네네. 그렇게 슈도잉도 했고, 근데 그것만으로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저는. 아,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구나. 응. 네네. 근데 보통은 그러면 거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아니면 이렇게 수업 들었어요? 혼자서요. 그러면 집에서 영화 보면서 따라하고, 그렇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면? 프리토킹 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생각에는 한 4년? 4년. 3, 4년 된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게 왜냐면, 확인할 기회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건 맞아. 네, 아니, 막 요즘처럼 적극적으로 뭐 앱 같은 걸 통해서 그 언어 교환 상대를 찾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제가 소통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한번 해외 여행을 갔다가 혼자 펍 같은데 바 같은데 가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랑 처음 대화를 그렇게 막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되네? 이렇게 오. 깨달은 거죠. 할 수 있다. 그게 한 3년 뒤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러면 선생님의 메인 공부법은 영화. 영화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거만큼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EDM이랑 뭐 힙합 비트 이런 거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뭐 힙합 가사 다 외우셨어요? 중학생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약간 못 쓸 것 같은데? 못 쓸 그 영어는? 아니요. 근데 이제 그 가사 말고 그 비트 아. 곡을 만드는 거. 아,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음악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던 스웨덴 DJ가 자기 노트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쓰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안 써서 한글로 된 매뉴얼이 없고 설명서가 없고 한국어로 된 그 튜토리얼 강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어쩔 수 영어였구나. 없이 다 영어로 유튜브 강의 보고 그 공식 설명서 영어로 다 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확 늘었어요. 우리가 언어 공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환경에 있어야 된다고. 모든 거를 다 영어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좋아하던 것도 영화도 거의 다 영어로 하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럼 쌤 그때 음악 만들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쌤 직업이 진짜 많네요? 직업이? 직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취미? 취미. 근데 멋있다. 취미 부자. 그러니까 취미 왜냐면 부자. 언어 공부도 사실 취미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좋은 취미죠.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취미가 많은 사람이 약간 멋있어요. 아니 근데 별걸 다 할 줄 아시잖아요. 저 뭐 할 줄 알아요? 아니 웹사이트 만드신 적 있죠? 그것도 그쵸. 네, 그리고 관광 투어 가이드 하신 적 있다 했죠?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그게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 그건 찾기 나름인데
아, 제가 계속 게스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근데 저희가 원래 좀 질문이 많아요. 제가 파워 아. 2라서 파워 2. 아, 네네. 아, 이렇게 계속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만. 다시 네네. 돌아와야 돼. 언어 네네. 공부. 돌아갑시다. 이제 소울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도 영어는 진짜 비슷하게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랑 한국어랑, 보통 한국어랑 다른 유럽 언어들이랑 다 너무 다르니까, 이게 책만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저는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브이로그 유튜버들을, 영상을 저도 다 다운을 받았어요. 불법 다운. 아, 유튜브는 따로 뭐 불법 합법이랄 게 없어서. 그 당시에 다운이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몰래 다운 받아서 휴대폰에 넣어놓고 저는 한 개를 일주일, 2주일 동안 봤어요. 저는 다 외웠어요. 그 하나가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였어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브이로그라서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말이 되게 쉬워요. 진짜 일상 단어. 나 이제 세수해요. 나 일어났어요.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6개월? 매일매일 2시간씩 공부했거든요. 와. 그때 제가 알바를 3개 했었어요. 제가 너무 영어 어학연수가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3개 하면서 하루에 딱 2시간이 비는 거예요. 2시간이 있어서 2시간 동안 1시간은 영상 계속 쉐도잉 하고 1시간은 하나 패턴 같은 걸 정해서 제가 문장을 계속 만들었어요. 한국어로 보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는 게 어때요? 이런 패턴. 가는 게 어때요? 먹는 게 어때요? 자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해서 딱 2시간. 패턴 공부 1시간, 영상 보는 거 1시간. 이렇게 해서 6개월 하고 제가 어학연수를 갔거든요. 거기에서 어학연수에서 인터미디엇 하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오, 않은데? 네네네. 6개월 공부하고 인터미디엇 하이 괜찮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학교 수업을 하나도 안 가고 네? 친구들이랑만 놀았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아하. 매일매일 그냥 야구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저 룸메이트가 6명 있었거든요. 다 외국인. 그렇게 한 4개월 있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다. 와. 아니 하긴 어학연수를 하러 간 거면은 말 그대로 영어 잘하려고 간 거니까 맞아. 수업 안 듣고 직접 노는 게 더 도움이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빠이빠이. 수업료가 비쌌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어학연수 가서 듣는 수업은 그것도 그냥 그 언어 수업이에요? 진짜 영어 문법 수업. 아니 그러면은 그 야구장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 네. 친구들도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영어를 공부하러 온 친구들. 그래서 영어 수준이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근데 다 틀린 영어. 그런가? 근데 대신에 그런 상황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맞아. 왜냐면 맞죠? 원어민이랑 있으면 약간 무섭거든요. 네. 그치. 근데 약간 이 친구도 어차피 영어 원어민 맞아. 아닌데 나 틀려도 모를걸?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냥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응. 그니까요. 저도 그래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물어보면 가끔 해주는 조언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친구들을 좀 사귀면 맞아. 좋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맞아.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 응. 네. 어차피 내가 틀려도 너도 틀려. 그쵸. 우리 다 틀리는 그런. 그쵸. 맞아. 그래서 쌤 제가 그때 4개월 그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영어로 대화하니까 자신감이 진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내가 한국에 와서 진짜 원어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4개월 동안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으니까. 그 진짜 짧은 영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어민을 만나고, 다시 공부해야겠다.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래도 분명히 그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저는 외국어를 잘하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정확도고, 그러니까 문법을 안 틀리느냐, 단어를 알맞은 걸 쓰느냐. 쌤 정확도를 넣으세요? 네, 그게 지식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창성이라고 생각해요. 유창성의 기준이 뭐죠? 저의 유창성의 기준은 제가 영어로 얘기한다고 쳤을 때 머릿속에서 제가 하려는 말을 한국어로 생각했다가 이 문장에 맞는 단어랑 문법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유창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번역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을 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문법이나 단어를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반대도 있고. 맞아.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야구장 가고 막 하는 거는 그 유창성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언어 공부 문제가 약간 그거예요. 제가 문법이랑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유창성은 있어요. 저는 그냥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법이 맞을까? 나도 몰라. 근데 이해는 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기준에서 전 정확성을 빼요. 정확성은 왜냐면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대신 저는 소통.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저는 조금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말해도 대화가 잘 된다? 그 단어가 조금 짧아도 조금 단어 많이 몰라도 대화가 잘 된다? 저는 그러면 유창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쌤도 정확성 빼시는 거예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엄청 그거를 되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도 말할 때 이렇게 실수하는 거 안 무서워하세요? 네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제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나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도 다 괜찮다고. 진짜. 근데 네. 실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유창성은 높이려고 하면 유창해지고 좋은데 그 정확성은 의식하면 할수록 더 위축되고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 맞아. 네네, 부작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래서 정확한지 안 한지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단어도 영어 발음이 가끔 이게 맞나? 싶으면은 저는 말하고 물어봐요. 이거 맞아? 이거 나 사실 모르겠어. 이렇게. 네, 근데 또 이거 맞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영어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근데 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언어 공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네, 영어를 공부하지는 않아요, 이젠. 근데 점점 다운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저도 약간 그게 요즘 고민이거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제 네.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는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있다. 네, 공부는 따로 안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영어를 공부해야지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안 한 지 되게 오래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신다고. 네, 일본어를 그냥 진짜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네. 쌤, 히타카나.
그게 히라가나? 히라가나? 그래서 이름 뭐지? 가타카나. 가타카나랑 히라가나. 네. 아, 외우셨나요? 아니요. 제가 더 잘하는 걸로. 제가 더... 아, 근데 이 생각은 있어요. 저는 글자를 일부러 늦게 배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말은 괜찮으세요? 대화는 아니요. 아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지금은 듣기만 하고 있어요. 쌤 팟캐스트 들으세요? 팟캐스트는 들을 실력이 안 돼서. 아, 설마 애니메이션 많이 보죠. 애니메이션 많이. 약간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영어,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애니 열심히 보는데. 근데 제가 사실 재작년에 샀던 책인데 잘 아, 보이시나요? 책이 있구나. 네, 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저 알라딘 사은품 5만 원 이상 사야 줘서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산. 네, 돈 추가하려고 산 거긴 한데 산 김에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책에서 처음 한 10과 정도? 앞부분은 처음부터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막 외우려고 하면 너무 지쳐서 포기할 수 있으니 그냥 듣고 익숙해지세요. 그것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쌤, 네. 책이 너무 새 거 같은데요? 저 아직 듣기만 하니까. 책 이렇게 펼쳐서 공부는. 사실 저기 책장에 오랫동안 껴져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 그렇죠. 저 책 2권 있어요. 일본어 책. 그래요? 저도 작년에 조금 공부했었거든요. 저는 일본어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받침이 없잖아요. 일본어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들려서 저는 일본어 소리를 좋아하는데 저 애니도 진짜 좋아하고 근데 동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의 동기가 있어요? 일본어 공부? 사실 저도 그게 좀 큰 문제긴 한데 이 책도 제가 우연히 샀다고 했잖아요. 추가해야 하니까. 네, 우연히 샀고 사실 제가 만들어낸 동기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어도 비슷한 이야기로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랑 가까운 나라들이 일본,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의 언어까지 할 줄 알면 몇 배로 재미있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그럼 일본에 자주 가세요? 요즘은 안 간지 꽤 됐는데 옛날에? 옛날엔 좀 종종 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좋은 이유라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막 가슴을 울리지는 않아. 맞아. 일본 가야 해. 일본 공부하자. 막 진짜 일본어 너무 잘하고 싶다. 막 맞아, 너무 맞아. 일본어 예쁘다. 막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언어 맞습니다. 공부할 때. 네. 그럼 선생님 앞으로는 중국어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있어요. 오. 근데 물론 아까랑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네. 중국 여행할 때? 네네. 뭐 여행뿐만 아니라 뭐 일적인 기회도 생길 수 있고. 전 중국어는 진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 중국어도 조금 공부했었거든요. 별걸 다 취미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씩 다 해보고 되게 빨리 포기해요. 그 판단이 빠른 겁니다. 판단이. 꾸준함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사실 유튜브 이렇게 오래 한 게 아주 신기한데 좋아해서 그치 좋아하는 일은 좀 오래 할 수 있는데 중국어 조금 하다가 나쁘지 않았어. 중국어도. 근데 그 인토네이션이 너무 어려워요.
아, 그쵸. 성조라고 하죠, 그거. 아, 맞아. 성조가, 저 가끔씩 한국어를 까먹어요. 성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한자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알파벳은 쉽다. 아, 그쵸. 글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쉽지 않을까요? 글자는 진짜 제일 쉽고, 문법도 근데 약간 나중에 되면은 계속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쉬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알파벳 하면 너무 쉽고, 갑자기 문법 하면은, 엥? 네. 이렇게 됐다가, 점점, 그래도 좀 더 쉬워지는 느낌.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맞아. 근데 저는 영어는 사실, 쉬운데? 하다가, 어렵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응. 쌤도 영어 공부 처음 했을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하긴 우리가 좀 나이가 네. 네. 좀 됐죠? 그쵸. 그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막 인터넷 강의 막 들으면서 문제집 풀면서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한 거라. 그거 맞아. 그때는 수능 있어서 그쵸. 네, 지금 수능 공부. 응. 그러니까 그건 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수능 영어 공부랑 진짜 영어 공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치. 단어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은 약간 언어 공부할 때 즐기면서 하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친구 네. 쌤 약간 친구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오, 어떻게 만들었어요? 약간. 주로 여행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되게 얘기를 잘 걸고. 선생님이 스몰 토크를. 네. 너 신발 예뻐. 막 이렇게? 그것도 기억 안 나. 그 정도는 아닌데. 게스트 하우스 가셨어요? 네네네. 항상 게스트하우스에 가거든요. 그러면 쉽지. 네, 그러면은 뭐 라운지 같은 데에서 다른 여행 온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바 형식의 식당에 간다던가. 그치. 그럼 거기 이제 바에서 얘기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말 걸어보고. 한국에서는 거의 친구가 없었고 외국에서 한국에서는 사귀어본 적이 그것보다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근데 그렇게 호스텔이나 바에서 만나면은 되게 오랫동안 연락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친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선생님 계속 맞아요. 그게 연락했었어요? 쉽지 않죠. 전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문자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됐구나. 정말 오래됐. 네, 정말 오래돼서. 선생님 나이가. 네. 저는 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행을 옛날에 되게 오래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몇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 곳에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있을 때도 있어서, 그때 사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 가셨어요, 쌤? 아시아? 아니면 유럽? 베트남에서 시작해서 폴란드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폴란드까지 가셨죠? 수영했어요? 뭐 히치하이킹도 하고 버스 타고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냥 여러 방법으로 세상에.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신 거예요? 네네. 한 7, 8나라 거쳐서 갔을 거예요. 선생님도 아주 용감했구나. 그쵸. 겁이 생각이 없었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청춘. 그쵸. 그러면은 친구들 많이 만났겠다. 네. 그거 너무 추억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 아직도 그 그쵸, 추억에 기대서 삽니다. 살죠. 네. 맞아. 다시 안 가고 싶으세요? 다시 가고 싶어요. 얼른 가세요, 선생님. 그리고 다시 가면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 영어가 조금 더 늘었죠. 그때보다. 뭐 영어는 그때랑 똑같은데. 약간 마인드가? 마인드가. 네.
근데 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여기서 해야 할 과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과자 리뷰 웹사이트 끝내고. 에이, 네, 아직 할 게 많아서 맞아. 일단 이것들을 다 끝내고. 그렇구나. 근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친구나 말할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말하기가 늘려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을 해야 한다. 오, 네, 제가 그거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음. 말하기 잘하려면 말하기 연습해야 된다. 그냥 말을 해야 된다. 에이,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강아지한테 말해라. 아, 친구 없어. 저 인형이랑 말해라. 혼잣말 해라. 이렇게. 근데 요즘에 챗GPT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미래의 공부법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챗GPT로 사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 공부 안 하시죠, 이제? 저는 일본어를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공부해볼까 했는데, 딱히 아직은 좋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냥 안 하고 그냥 예전 방법대로 하던 대로 듣기 연습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아직 AI랑 공부하는 게 그렇게 큰 팬은 아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찾으면 당연히 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활용법을 못 찾아서 못 쓰고 있어요. 저는 바로바로 물어봐요. 갑자기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세제 단어를 까먹었어. 그러면 바로 챗GPT 켜서 세제 어떻게 해?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거 어떻게 말하지?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초보자한테는 힘들 것 같아요. 다 물어봐야 돼. 그쵸. 그러니까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응. 너무 많지. 근데 그렇게 일상에서 관련된 궁금증이 생길 때 바로바로 물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커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공부할 때도 근데 이렇게 했었어요. 그 친구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전 바로 구글 그 번역 켜서 잠깐만 이렇게 하고 구글 하고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AI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구글보다 그쵸. 정확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검색 엔진이랑 사전에 훨씬 더 상위 버전인데, 근데 일단 그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궁금해해야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니까. 맞아. 근데 저도 중요하네요, 그게. 일본어 작년에 조금 공부했을 때 비슷하게 했었어요. 저는 패턴을 물어봤어요. 나 고시퍼를 일본어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물어보면은 챗GPT가 일본어로 알려주잖아요. 그럼 네. 제가 그거를 보고 혼자 연습을 해서 챗GPT한테 또 피드백을 받았어요.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아? 근데 아직 약간 AI 피드백이 이게 정확할까? 아닐까에 대한 그런 의심은 있는 것 같아. 얘가 맞을까? 아닐까? 근데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쌤 챗GPT랑 말하기 안 해봤죠? 네, 저 말하기는 안 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작년엔 되게 이상했는데 올해 다시 해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챗GPT가. 대화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저는 제 스페인어 연습할 때 내가 이거 문장 말할 테니까 너가 듣고 틀린 거 고쳐줘.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하나의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저랑은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주제로 가기도 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AI는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끝. 네. 끝.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창의적인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는 느낌. 그렇구나. 근데 그냥 한국어로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는 막 뭔가 핑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챗GPT랑요? 네네. 오, 맞아. 아, 근데 그런, 아닌가? 그냥 물어보면 괜찮은데, 나 언어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 하면은 얘가 그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잘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해. 진짜 너무 긍정적인 친구. 그래서 한 3분 대화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될랑 말랑 하면 챗GPT랑 일본어로 얘기를 하던지 뭐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던지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초보자는 어렵죠. 그쵸 초보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스페인어 공부할 때 모든 걸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유, 스페인어 완전 다르게 공부했거든요. 네. 영상을 하나도 안 보고 그 영어 문장을 보고 다 스페인어로 바꾸는 연습만. 제가 그거를 3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했거든요. 진짜 번역 연습. 네? 제가 그렇게 하고 프리토킹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를 왜 배우고 싶어 했어요? 아, 쌤 모르시죠? 제가 페루에 갔어요. 아, 저 페루에 살았어요. 뭐 하러 가세요? 한국어 선생님. 봉사. 코이카 봉사. 코이카? 응. 저 방글라데시 갔다 왔어요. 쌤 갔다 왔다 들었어요, 저. 응. 코이카로, 예. 쌤 몇 년 가셨어요? 저 1년. 저는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혹시 코로나 때 들어왔어요? 아니요, 저 코로나 끝날 때쯤에 갔어요. 에? 저도인데? 진짜? 쌤 몇 년도에 갔어요? 몇 기예요? 쌤, 나 기수를 까먹었어. 40 몇 기였는데? 저 148기인가? 저 147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쌤, 아니 147기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제가 거의 첫 번째였어요. 그 코로나 끝날 저도 첫 번째예요, 저도. 아니야, 나 선생님 본 기억 없는데? 선생님 잠깐만, 쌤 출근 날짜 며칠이었어요? 저 7월이었어요. 나도 7월에 갔는데? 잠깐만, 나 149기인가? 선생님 없었어. 149기. 왜냐하면 저는 남자가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교육대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아, 저 갔어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제가 아마 첫 오프라인 그거였던 것 같아. 아, 나 150 몇 기였다. 그럼 제가 선생님보다 좀 전이었나 봐요. 근데 나도 7월에 출국했는데? 근데 그 다음 7월인가? 아마 그 다음 7월 같아. 저 2020. 아니다. 2년? 어? 2년에 갔는데? 아니다. 제가 코로나 직후에 제가 진짜 처음 기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가 어땠냐면 그 온라인으로 교육 듣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어요. 맞아. 그러고 가는 거였죠. 그러고 갔어요. 그게 7월이었어요. 저는 처음 그 오프라인 교육받은 기수. 부럽다. 재밌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9시부터 6시까지 공부만 해요. 그렇구나. 진짜 재미없어. 재미는 없는데. 네. 저 그래서. 아무튼. 네. 쌤도 코이카, 맞아. 쌤 갔다 온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글라데시를 가셨구나. 네네. 다카? 태국이 1지망이었고. 2지망 파라과이, 3지망 페루였을걸요, 아마? 왜 이렇게 랜덤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파라과이, 페루를 넣었는데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네. 저는 사실 다 남미로. 저는 과가 스페인어과여서 사실 1지망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렇게 페루를 가서 쌤 방글라데시어 그러면 현지어 교육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거 학교 2달 동안. 2달? 2달 아닌가? 네. 가서 2달 동안 훈련 받았죠. 그쵸. 그때 저희 8시간 공부했잖아요, 학교에서.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그러니까 저 그때 그거 공부하고 집에 네. 와서 더 공부했어요. 아, 그 말이구나. 공부를 8시간 그렇게 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있고 그거 네. 끝나고도 저는 진짜 제가 수업하기 전까지 저 스페인어 수업을 다 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 초급반을 다 스페인어로 하고 싶어서 그거 끝나고 진짜 번역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스페인어 B2 따고 왔어요. 아, B2 자격증까지 땄네요. 지원해주잖아요. 지원. 맞아요. 비싼데 그거. 교육비 지원해주잖아요. 맞아. 그 시험이 거의 30만 원인데.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돈 받아서. 그때 선생님 혼자 파견 가셨어요? 페루에 아니요. 페루에 정말 많이 갔어요. 10명. 아, 진짜 부럽다. 아니요. 근데 제 나이대가 저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고. 아, 좀 연령대가 높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페루 친구랑 친해져서, 저는 페루에서 한국인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다시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첫 기수였는데 온라인 수업 6개월 할 때는 저도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연령대가 높으시고 맞아. 그래서 이제 실제 파견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분들은 안 가고 싶으셨어요? 안 가고 싶은 분도 있고 뭐 모르죠. 조건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약간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환경이 쉽지는 않은 나라라서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혼자. 외로웠어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해결한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8시간 수업을 듣잖아요. 1대1 수업이었겠네. 네. 너무 좋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작은 호텔방에서 지내면서 학교에 안 갔어요, 선생님? 네. 온라인 수업이었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왔어요? 호텔에? 네. 진짜 제가 진짜 작은 호텔방에서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는 방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선생님 3분이 매일마다 오셔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전에 한 분 왔다가 또 다른 분 왔다가 그거 조금 힘들었겠다. 다른 분 한 분 왔다가 그러니까 1대1 수업을 진짜 계속 듣고 그거 조금 힘들었겠다. 그걸 소화해야 하니까 저녁 먹고 또 복습하고. 맞아. 방글라데시어 어려울 것 같아. 벵갈리라고 하는데 근데 문법이 한국어랑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진짜요? 근데 글자는 진짜 어렵고 알파벳이 어렵구나. 네네. 태국어랑 비슷해요? 그쪽이랑?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또 달라요? 조금 기억나세요, 선생님? 당연하죠. 오보쇼이. 오브쇼이. 오보쇼이. 오브쇼이 무슨 뜻이에요? Of course. 그걸 방글라데시어로 오브쇼이라고 해요? 네네, 오보쇼이 이렇게 합니다. 영어를 쓰는 약간 비슷하다. 신기해. 그렇네요, 좀. 신기하다. 와,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끝나고 평가 받잖아요. 시험 치잖아요. 그때 A+ 받고 그리고 역대 파견 왔던 사람들 중에 제 성적이 제일 높았어요. 방금 1대1로 코칭을 매일매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 진짜 전설로 남아있어요, 거기. 천재. 쌤 계속 공부해요. 아쉽겠다. 근데 저는 싫어요. 전 진짜 질려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또 다른 포인트인데, 언어를 가르칠 때, 현지어로 가르치는 게 맞냐, 아니면 완전 한국어로 가르쳐야 되냐, 할 때 저는 사실 초보자는 현지어로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한국어 교육 방침은 한국어를 해라.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맞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어만 써라라고 하려면 그거를 받쳐줄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해외에 나가서 가르쳐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맞아. 아주 네. 좋지 않죠. 보통은 힘들어요,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그 현지어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맞아. 선생님, 방글라데시어 많이 늘었겠다. 많이 는 거 정도가 아니죠. 뭐 대화가 가능했어요, 아이들이랑? 대화 당연히 가능했죠. 그럼 선생님 언어를 4개국어 그 4개국어? 일본어보다 방글라데시어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훨씬 잘하죠. 저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방글라데시어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고 공부하고 싶어졌어. 선생님 아이들 가르쳤어요? 아니요, 저는 청년들 20대 초반? 네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 더 제일 좋은 나이대인데? 그쵸.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그 일하러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서. 그러니까 의지도 많잖아요.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아. EPS 토픽 치는 학생들이었는데 또 자랑 하나 하자면 제 첫 기수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 기술 학교에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기수에서 그 학생을 뛰어넘는 또 역대 최고의 점수를 가진 학생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학생들을 선생님이 다 만드셨군요. 그래서 그냥 교장 선생님이 막 브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브로.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진짜 한 50대 되시는 원장님께서 막 저보고 막 브로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영어 공부하고 오셨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너무 뿌듯했겠다.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애기들 가르쳤거든요. 귀엽겠다. 진짜 귀여운데 조금 애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아기들이 30분 뒤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 저 온라인 했었어요. 갔을 때 그때 페루에는 아직 코로나가 있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애기들 5살 애기들 30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애기들 힘들잖아요. 한 명씩 사라져. 그러니까 참 귀엽긴 귀여웠는데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 계속 꺼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선생님 학생들은 의지가 있잖아요. 다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 제 학생들은 그냥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요 해서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 너무 어려워. 애들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진짜 많았어요. 점점 안 와요, 아이들이 수업에. 이게 또 무료 수업이니까. 그래서 좋은 추억이었어. 아주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쵸. 되게 좋은 추억이고. 그렇습니다. 또 의미 있는 경험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갈까 생각했었거든요. 아프리카로. 저도 가끔 생각나요. 다시 가고 싶어요. 그쵸. 저는 약간 아프리카를 가볼까 했는데 제가 페루에 가서 되게 아파가지고 병을 많이 얻어왔어요. 몸이 약해서.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쌤 안 아프셨죠? 방글라데시에서. 괜찮았어요? 저 가끔 아픈 적은 있었어요. 그냥 감기 몸살처럼. 전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서 그냥 얼굴 이렇게 빵빵 붓고 막 턱 밑에 염증 생기고 온몸 다 빨개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1년 넘게 치료받았어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없던 알레르기가 한 10개 생겨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온 거예요. 좀 2년 있을까 하다가 페루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폼 클렌징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폼 클렌징 바꿨는데 이제 로션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아, 결국 그런 경험이 나라를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도 방글라데시에 갔고 나도 네. 페루에 갔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 혼자 있으면은 언어를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경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되게 재미있게 외국어 공부하는 거에 되게 많은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어 공부할 때 진짜 하나도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도 관심 없는데 그거를 못하면 그때부터 시험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구나. 네네 그게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고 그 선생님도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그리고 학생이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나의 성적을 알 거고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열심히.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재미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상황에 있으면 살기. 근데 저도 사실 살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쵸. 저희 보고 집 찾아. 네. 집 찾아. 근데 알겠어. 먼저 스페인어로 가서 집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식당에 가서도 저희가 고수를 못 먹거든요. 근데 다 고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고수 빼주세요를 스페인어로 외워서 가서 했는데 고수를 줘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한다. 스페인어. 거기 있으면은 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방글라데시어 하는 건 진짜 몰랐어요. 4개 국어 선생님. 4개 국어.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언어는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무조건 해야 해서 근데 그것은 저는 사실 더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빨리 늘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쵸. 쌤이랑 나랑 8시간 네. 매일 학교에 가서 네.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 그쵸.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고 싶으면 근데 한국 어학당도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되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맞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문법을 뭐 하루에 3개, 4개.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저도요. 네. 맞아.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빨리 늘 수 있으면 네.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제 채널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캐릭터 설명 느낌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는지 또 한국어 학습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언어 공부가 쉽진 않지만 저는 하고 나면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성취감과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았다. 끝까지 했다라는 것에서 전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엄청난 장점이죠. 맞죠. 선생님도 이제 4개를 할 수 있으시니까 자존감이 아주 하늘에. 그럼요. 그렇죠, 선생님? 네, 당연하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른 채널 나와서 대화형 팟캐스트를 해보신 소감은? 저는 내일까지 밤새고 선생님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동생분이랑 대화하는 팟캐스트 에피소드도 한 적 있으셔서. 근데 제 동생 재미없어요.
왜 그러세요? 동생 어차피 안 볼 거라서 괜찮아. 네. 어쨌든 완전히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러니까 동생은 좀 다른 것 같아. 가족이니까. 뭐 그럴 수 맞아. 있죠. 제 첫 번째 게스트로 선생님이랑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흔쾌히 응해주시고 되게 재미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의 다른 언어 스토리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에피소드를 그냥 솔 선생님 채널에 올려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당하는 느낌이라서. 뭐 같이 하는 거죠. 뭐 그쵸.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밌는 한국어 게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또 나오시겠어요? 제가 이사를 가는데 또 맞죠.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to be continued. 네네. 이사 잘 하시고 잘 해서 그 환경 잘 만들고 나서 또 한번 초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네. 재밌네요. 진짜 너무 좀 아쉽네요. 빨리 끝나서. 너무 아쉽죠. 네. 네, 또 1월 때 또 올게요. 네네. 1월 때 끝내야 네, 다음에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선생님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솔 선생님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다시 오실 거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